아랍에미레이팅 논란 이거를 한번 이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 추측 보도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룰 가치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 이걸 전제로 달고 갈게요. 이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언론사가 조선일보거든요. 조선일보는 당사자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원자력 발전소, 원전 핵발전소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조선일보가 기본적으로 원자력 재단이라든지 한수원 등의 광고 수주를 가장 많이 한 바로 그런 신문사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쓰는 어떤 보도나 신문들 그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요. 예를 들면 UAE에 가 있는 교민의 말을 빌리면 구체적으로 전혀 확인할 수 없는 것, 10,000명 중에 1명은 있겠지만 전반적인 여론을 보도하는 게 아니라 나쁜 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굉장히 의도가 있는데 당사자라고요. 원자력 재단이나 한수원의 가장 수혜를 받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보도는 일단 믿으면 안 된다는 그 출발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논란이 시작될 때 임명동 실장과 같이 배석했던 국정원 1차장이나 UAE의 무슨 왕세제 그 뒤에 어쩌고저쩌고 그 사람도 담당 어쩌고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런 걸로 추측으로 시작한 보도라는 어떤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소설은 쓸 수 있어요. 근데 나오는 게 어떤 게 정답인지는 청와대밖에 몰라. 근데 제 관점에서 봤을 때 조선일보의 공격 포인트는 딱 하나인 거예요. 탈원전 정책이 문제를 줬다 이런 거고 UAE에 문제를 줬다 이런. 그러니까 그런 얘기 당사자니까 그런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는 거고 진짜 왜 갔느냐를 사실로 까발린다고 하면 저는 문재인 정부에 불편할 수 있는 불리할 건 저는 없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게 조선일보가 제기한 원전이 원인이든 카타르산 LNG가 원인이든지 간에 그 원전 공사나 LNG 그 수출입 과정의 어떤 기술적 특징을 먼저 살펴보면 이게 다 말이 안 된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원전 수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명박이 처음에 제안했던 게 원전 공사 비용도 우리가 대고 60년 동안 우리가 운영까지 다 해줄 테니까 원전에서 나오는 수익만 네가 가져가라는 거였어요. 아랍에미레이트 측에 제안했던 게.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에서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원전을 60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땡큐 하고 받은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탈원전 정책을 걸면서 조건이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명박이 원전 공사를 수주하고 나서 지금까지 공사에 들어간 공사비는 아랍에미레이트 측에서는 다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 공사 자체를 인수해가지고 자기들이 공사를 해도 남는 장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랍에미레이트는 아무런 아쉬울 게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경향신문에서 제기한 카타르산 LNG 의혹 같은 경우도 LNG라는 이 물건의 특성상 우리가 어떤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LNG를 뽑아서 컨테이너에 넣어놨다가 그거를 적재해서 실어오는 게 아니에요. LNG는 그 땅에서 뽑아낸 즉시 액화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액화시키는 건 저장 용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저장 용량이 차기 전에 빨리 빼서 수출을 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한번 계약을 맺은 나라하고 최소 10년, 길면 30년 단위로 계약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매장량 추정치가 소진될 때까지 계속 반출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수출하는 나라와 수입하는 나라가 완전히 이게 공동면철에 엮여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서 어떤 정치적인 문제나 다른 외부의 어떤 외교적인 문제로 수출 한다고 안 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한번 가스는 나오기 시작하면 중단될 때까지 계속 10년이고 30년이고 뽑아내야 되는 거고 뽑아 나오는 만큼 액화 작업을 거쳐서 어디론가 배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엮여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카타르가 그 아랍에미레이트하고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겨서 수출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는 사실 굉장히 미묘한 문제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게 가스가 지금 분출하고 있는 거 지금 당분간 우리 수출 못하니까는 한 1년 후에 봅시다 하고 닫아 놓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물리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LNG 수출 산업은 사실 전체적인 국제 정세하고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국제 정세가 위험해지면 위험해질수록 그 수출 노선은 훨씬 더 강력하게 보호를 해주거든요. 전체적인 에너지 수급 체계 자체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동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에너지 수급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논리를 펴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는 10년이면 10년, 100년이면 100년 동안 이슬람권에서 생기는 종교 분쟁이 끝날 때까지는 우리는 항상 에너지 문제가 불안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논거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 조선일보의 기사 보도를 보면요.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아랍에미레이트 교민들 원전 할 말 많지만 할 수가 없다. 뭐 하자는 건데 이게? 아니 그 당사자들이 뭐가 무서워서 말해. 조선일보가 무서워서.
할 말을 못 하는 네. 거예요. 무서워서. 대사관에서 기자가 전화하면 받지 말라고 했어요. 뭐 미친 새끼들.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먹거리랑 상당히 연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런 기사를 쓰면 안 돼요. 당사자라고 논란에 있어가지고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의혹을 집어넣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것이 진실인지는 몰라 사실은. 근데 이런 관점은 있어 보여요. 이게 계속 써지고 있는 거 보면 뭔가 있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아직은 말하지 못할 부분이 있다. 첫 번째.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실제로 뭔가 까발려지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잘못으로 인한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니고 상당히 첨예한 국익이 관련이 있을 거다 정도까지는 나는 봐요. 이것도 바로 전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가랑비에 어쩌는 줄 모른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가 싸움을 하면 1대1로 타겟팅해갖고 막 주먹을 싸우는 게 아니라 막 무기를 휘젓는 거예요. 아무나 맞아라고. 그중에 한 놈 걸리면 죽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막 의혹 제기하고 부도덕한 정부라는 뉘앙스를 주고 제천 참사 같은 거는 전혀 대응도 못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정부랑 뭐가 달라 하면서 지지율을 깎아내리는 시도에 딱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중동 정세에 대해서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가 왜 이렇게 틀어졌는지 말씀을 드리면 2011년도에 리비아 카다피 정부가 망가지면서 아랍에미리트하고 카타르가 두 군벌을 지지를 해요. 다른 노선을 걷고 있는 두 세력을 지지를 했는데 사실 이번 사건이 벌어진 거는요.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카타르 정부의 트위터하고 이런 SNS를 해킹을 해요. 그래서 아랍에미리트가 가짜 뉴스를 심어요. 그래서 카타르가 이 과격파들을 테러리스트를 지원하는 것처럼 후원하는 것처럼 가짜 뉴스를 자기들이 심어요. 이건 미국에서 나온 정보입니다.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아랍에미리트가 그렇게 했어라고 해킹을 했어라고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카타르를 궁지에 몰아넣어요. 우리 좀 고급스럽게 표현하자고 앞으로. 미 정보국의 고위 관계자가 미국 정부의 공식 보고서에 의하면 아랍에미리트가 카타르 계정을 해킹을 해서 가짜 뉴스를 심고 가짜 뉴스를 기반으로 해서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등의 몇 개 국가가 카타르를 왕따시키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 두 국가 사이의 그 알력 싸움 때문에 우리 정부가 그렇죠. 피해를 보고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뭐 있을 수 있잖아. 있을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 막 아까 말한 것처럼 막 무기를 막 휘저. 누가 맞아도 맞겠지 하고. 근데 알고 봤더니 지들 욕하는 거야. 내용이 그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자, 어쨌건 간에 참 논란을 위해서 논란을 만드는 게 참 그러네요. 이게 나는 온라인 사회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해요. 온라인에서 막 논란을 제기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봤을 때는 온라인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바로 방어가 돼버리고 저번에 중국 홀대 논란도 그래서 여론조사 해봤더니 물론 그 여론조사에는 현 언론이 정부에 줄 서가지고 불공정보도에 있다는 그런 뉘앙스로 답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있을 겁니다. 네. 어쨌건 간에 언론 자체가 어떤 헤게모니를 쥐는 것이 사라져버린 상태인 거잖아요. 이쪽에서 못 믿든 저쪽에서 못 믿든 간에. 마찬가지로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탐사보도 이런 개념이 아니고 만약 이런 논란이 일어났다고 하면 이 논란들에 대해서 원초적으로 왜 문제가 일어났는지부터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왜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또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리고 조선일보는 아닥해라. 조선일보는 이익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쓰면 안 돼요. 내가 봤을 때 그건 부도덕한 거라고 생각해. 자기 광고주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니까? 그것도 언론으로서 잘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익에 충실한 거라면. 그러니까 자기 이익에 충실하면서 편향될수록 우리는 이게 조선일보가 어떤 언론인지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선일보가 이걸 보도를 할 때 요즘에 인터넷 사이트에 가보면 관련 기사란이 있어요. 그럴 때 조선일보가 한수원 원자력 재단을 열심히 빨아줬던 기사도 잉크를 같이 해줘야지. 안 그러면은 그 법을 제정해가지고 이 기사 마지막에 이 기사는 한국 수력원자력의 후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딱 그거 괜찮아. 그거 근데 괜찮아. 탈원전 내 관련해서 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분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요. 국방은 보수적이에요. 성향이 진짜 보수. 그리고 탈원전에 관해서는 가장 진보적인 지점에 서 있는 바로 그런 분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그 건설회사, 원자력, 조중동 이렇게 엄청난 카르텔로 묶여 있잖아요. 이게 지금. 사실 나는 원자력 사업 자체가 이명박의 또 다른 블루오션이었다고 봅니다. 실제로 자원외교랑 비슷한 개념인데 자기 블루오션이었던 거예요. 커미션 10%만 줘도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완고하게 보호되는 그 카르텔을 확실히 깨주는 게 맞고요. 원전 자체는 제천 사고를 황주홍 의원이 이야기할 때 화재도 안 나는데 소방관 증언하는 건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해요. 원전도 어찌 됐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미세하게 방사능이 유출이 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비추었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친환경으로 가는 게 맞다는 흐름 자체를 지금도 조선일보는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을 썩히긴 아까우니 수출해야 된다 쪽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이 당장 하자는 것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60년 동안 하자는 거잖아.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말 악의 축인 건 맞네요. 아랍에미레이팅 논란, 이거를 한번 이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 추측 보도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룰 가치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 이걸 전제로 달고 갈게요. 이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언론사가 조선일보거든요. 조선일보는 당사자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원자력 발전소, 원전 핵발전소 뭐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조선일보가 기본적으로 원자력 재단이라든지 한수원 등의 광고 수주를 가장 많이 한 바로 그런 신문사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쓰는 어떤 보도나 신문들 그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요. 예를 들면 UAE에 가 있는 교민의 말을 빌리면 구체적으로 전혀 확인할 수 없는 것, 10,000명 중에 1명은 있겠지만 전반적인 여론을 보도하는 게 아니라 나쁜 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굉장히 의도가 있는데 당사자라고요. 원자력 재단이나 한수원의 가장 수혜를 받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보도는 일단 믿으면 안 된다는 그 출발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논란이 시작될 때 임용석 실장과 같이 배석했던 국정원 1차장이나 UAE의 무슨 왕세제 그 뒤에 어쩌고저쩌고 그 사람도 담당 어쩌고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런 걸로 추측으로 시작한 보도라는 어떤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소설은 쓸 수 있어요. 근데 나오는 게 어떤 게 정답인지는 정확히밖에 몰라. 근데 제 관점에서 봤을 때 조선일보의 공격 포인트는 딱 하나인 거예요. 탈원전 정책이 문제를 줬다 이런 거고 UAE에 문제를 줬다 이런 이제 그런 게 당사자니까 그런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는 거고 진짜 왜 갔느냐를 사실로 까발린다고 하면 저는 문재인 정부에 불편할 수 있는 불리할 건 저는 없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게 조선일보가 제기한 원전이 원인이든 카타르산 LNG가 원인이든지 간에 그 원전 공사나 보고서에 의하면 아랍에미리트가 카타르 계정을 해킹을 해서 가짜 뉴스를 심고 가짜 뉴스를 기반으로 해서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등의 몇 개 국가가 카타르를 왕따시키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 두 국가 사이의 그 알력 싸움 때문에 우리 정부가 피해를 보고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 있을 수 있잖아. 있을 수 있죠. 예. 이런 게 있어. 아까 말한 것처럼 무기를 휘저. 누가 맞아도 맞겠지 하고. 근데 알고 봤더니 지들 욕하는 거야. 내용이 그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자, 어쨌건 간에 참 논란을 위해서 논란을 만드는 게 참 그러네요. 이게 나는 온라인 사회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해요. 온라인에서 막 논란을 제기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봤을 때는 온라인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바로 방어가 돼버리고 저번에 중국 홀대 논란도 그래서 여론조사 해봤더니 물론 그 여론조사에는 현 언론이 정부에 줄 서가지고 불공정보도에 있다는 그런 뉘앙스로 답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있을 겁니다. 네. 어쨌건 간에 언론 자체가 어떤 헤게모니를 쥐는 것이 사라져버린 상태인 거잖아요. 이쪽에서 못 믿든 저쪽에서 못 믿든 간에. 마찬가지로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탐사보도 이런 개념이 아니고 만약 이런 논란이 일어났다고 하면 이 논란들에 대해서 원초적으로 왜 문제가 일어났는지부터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왜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또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리고 조선일보를 아닥해라. 조선일보는 이익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쓰면 안 돼요. 내가 봤을 때 그건 부도덕한 거라고 생각해. 자기 광고주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니까? 그것도 언론으로서 잘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익에 충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에 충실하면서 편향될수록 우리는 이게 조선일보가 어떤 언론인지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선일보가 이걸 보도를 할 때 요즘에 인터넷 사이트에 가보면 관련 기사란이 있어요. 그럴 때 조선일보가 한수원 원자력 재단을 열심히 빨아줬던 기사도 잉크를 LNG 그 수출입 과정의 어떤 기술적 특징을 먼저 살펴보면 이게 다 말이 안 된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원전 수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명박이 처음에 제안했던 게 원전 공사 비용도 우리가 대고 60년 동안 우리가 운영까지 다 해줄 테니까 원전에서 나오는 수익만 네가 가져가라는 거였어요. 아랍에미레이트 측에 제안했던 게.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에서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원전을 60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땡큐 하고 받은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탈원전 정책을 걸면서 조건이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명박이 원전 공사를 수주하고 나서 지금까지 공사에 들어간 공사비는 아랍에미레이트 측에서는 다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 공사 자체를 인수해가지고 자기들이 공사를 해도 남는 장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랍에미레이트는 아무런 아쉬울 게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경향신문에서 제기한 카타르산 LNG 의혹 같은 경우도 LNG라는 이 물건의 특성상 우리가 어떤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LNG를 뽑아서 컨테이너에 넣어놨다가 그거를 적재해서 실어 오는 게 아니에요. LNG는 그 땅에서 뽑아낸 즉시 액화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액화시키는 건 저장 용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저장 용량이 차기 전에 빨리 빼서 수출을 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한번 계약을 맺은 나라하고 최소 10년, 길면 30년 단위로 계약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매장량 추정치가 소진될 때까지 계속 반출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수출하는 나라와 수입하는 나라가 완전히 이게 공동면처럼 엮여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서 어떤 정치적인 문제나 다른 외부의 어떤 외교적인 문제로 수출 한다고 안 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한번 가스는 나오기 시작하면 중단될 때까지 계속 10년이고 30년이고 뽑아내야 되는 거고, 뽑아 나오는 만큼 액화 작업을 거쳐서 어디론가 배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엮여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카타르가 그 아랍에미리트라고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겨서 뭐 수출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는 사실 굉장히 미묘한 문제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게 가스가 지금 분출하고 있는 거 지금 당분간 우리 수출 못하니까는 한 1년 후에 봅시다 하고 닫아놓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물리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LNG 수출 산업은 사실 전체적인 국제 정세하고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국제 정세가 위험해지면 위험해질수록 그 수출 노선은 훨씬 더 강력하게 보호를 해주거든요. 전체적인 에너지 수급 체계 자체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동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에너지 수급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논리를 펴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는 10년이면 10년, 100년이면 100년 동안 이슬람권에서 생기는 종교 분쟁이 끝날 때까지는 우리는 항상 에너지 문제가 불안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논거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 조선일보의 기사 보도를 보면요,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아랍에미레이트 교민들 원전 할 말 많지만 할 수가 없다. 뭐 하자는 건데 이게? 아니 그 당사자들이 뭐가 무서워서 말해. 조선일보가 무서워서 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대사관에서 기자가 전화하면 받지 말라고 했어요. 뭐 미친 새끼들.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먹거리랑 상당히 연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런 기사를 쓰면 안 돼요. 당사자라고 논란에 있어가지고는. 계속해서 의혹을 집어넣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것이 진실인지는 몰라, 사실은. 근데 이런 관점이 있어 보여요. 이게 계속 써지고 있는 거 보면 뭔가 있기는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아직은 말하지 못할 부분이 있다, 첫 번째.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실제로 뭔가 까발려지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잘못으로 인한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니고 상당히 첨예한 국익이 관련이 있을 거다 정도까지 나는 봐요. 이것도 바로 전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가랑비에 어쩌는 줄 모른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가 싸움을 하면 1대1로 타겟팅해갖고 막 주먹을 싸우는 게 아니라 막 무기를 휘젓는 거예요. 아무나 맞아라고. 그중에 한 번 걸리면 죽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막 의혹 제기하고 부도덕한 정부라는 뉘앙스를 주고 제천 참사 같은 거는 전혀 대응도 못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정부랑 뭐가 달라 하면서 지지율을 깎아내리는 시도에 딱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중동 정세에 대해서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가 왜 이렇게 틀어졌는지 말씀을 드리면 2011년도에 리비아 카다피 정부가 망가지면서 아랍에미리트하고 카타르가 두 군벌을 지지를 해요. 다른 노선을 걷고 있는 두 세력을 지지를 했는데 사실 이번 사건이 벌어진 거는요.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카타르 정부의 트위터하고 이런 SNS를 해킹을 해요. 그래서 아랍에미리트가 가짜 뉴스를 심어요. 그래서 카타르가 이 과격파들을 테러리스트를 지원하는 것처럼 후원하는 것처럼 가짜 뉴스를 자기들이 심어요. 이건 미국에서 나온 정보입니다.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아랍에미리트가 그렇게 했어라고 해킹을 했어라고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카타르를 궁지에 몰아넣어요. 우리 좀 고급스럽게 표현하자고 앞으로. 미 정보국의 고위 관계자가 미국 정부의 공식